아침에 쓰고 밤에 낭독합니다. 8월 18일 수요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우린 모두 응원이 필요합니다. 일반 열차만 서고 출발하는 역에 앉아 이번 역을 통과하는 급행 열차를 바라볼 때 실로 급행이란 단어의 빠르기를 실감하게 된다. 우와, 빠르다. 이게 첫 소감이라면 곧이어 따라오는 감정은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쉽네. 좀 더 보고 싶었는데 대략 이렇다. 지난 일주일을 요약하자면 나의 한 주는 급행 열차에 태워져 있었고, 반면에 나의 의식은 일반 열차만 서는 역에 앉아 지나가는 일주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바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그런 이유에는 습관적으로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현대인은 숨만 쉬어도 바쁘다. 하루에 4시간만 재택근무하는 프리랜서도 하루 9시간 사무실에 나가 근무하는 회사원 앞에서 바쁘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바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남편에 대한 험담 같은 것이다. 본질은 흐려지고 푸념만 남을 뿐이다. 그리고 이걸 다 아는 입장에서도 지난 한 주 동안 힘들다, 바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더랬다. 나는. 나의 하루는 대개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과들로 촘촘하게 메워져 있다. 글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한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내가 공부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밥을 먹고 산다. 노동이라면 노동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 덕분에 적당한 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강의하러 지방까지 오라는 부름에도 흔쾌히 응하곤 한다. 월화수 3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광양에 다녀왔다. 하루에 학교 1개씩 3일 동안 총 3곳의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보통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되면 전교생을 모아놓고 내게 2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나는 주어진 2시간을 밀도 있게 채우기 위해 만일에 대비해 축적해둔 비상용 에너지까지 끌어다 모조리 쏟아붓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들어주는 이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다. 강의를 하기 위해 나는 고작 2시간을 쓰겠지만 400명의 학생이 강당에 모이게 되면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의 800시간을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달갑지 않은 만남에 돈은 쓸 수 있어도 시간을 쓰진 않는 내겐 한 번의 강의가 그래서 부담스럽다.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의 800시간을 빼앗는 셈이 될 테고, 앞에 앉은 청중은 세상에서 가장 만족시키기 어려운 대한민국 중학생들이다. 그래서 긴장을 한다. 나 또 좀 가린다. 문제는 이번 강의는 평소와 좀 다르다는 것이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라는 조건 하나가 더 생겼고, 이로 인해 한 강당에 전교생이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7개 반을 3번의 타임으로 나눠 내 강의를 듣게 하자는 것이었고, 내 강의가 그렇게 고생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나는 한 타임에 2시간 진행하는 강의를 똑같이 하루에 3번, 그것도 3일 일정 동안 총 9번을 해야 하는 미션을 부여받았다. 처음 전화로 이 강의를 제안했을 때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앞서 흔쾌히 수락하긴 했지만 당일 아침이 되니까 덜컥 겁이 났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지치지 않아야 한다. 지치지 않아야 한다. 같은 텐션을 유지해야 한다. 강의 한 타임 한 타임이 끝날 때마다 머릿속으로 이 같은 말을 되뇌었다. 하루 2시간만 해도 지치는 강의를 6시간 동안 한다는 건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KF94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는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마라톤 뛰는 것과 같은 중압감을 견뎌내야 했다. 뒤로 갈수록 목이 잠긴다. 말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내가 준비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헷갈린다. 같은 말을 2번 하거나 해야 할 말을 빼버린다면 큰 실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체력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강의란 결국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싫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도 싫다. 강의라는 세팅된 무대에서 꼰대가 되지 않는 나만의 노하우는 그냥 속 편히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어디 가서 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 3번의 강의가 어려웠던 거다.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숨겨둔 열등감과 자의식을 꺼내 보일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집에 가면서 뱉은 말들에 얼굴이 붉어지곤 했다. 그런데 이번엔 하루에 3번, 3일 연속으로 얼굴을 붉혀야 했으니 이것도 말 못할 고충이라면 고충이었다. 강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면 그대로 침대에 들어 누웠다. 저녁을 시켜 먹고 최대한 빨리 잠이 드는 것으로 체력 관리를 했다. 마침내 3일 일정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힘들긴 했지만 해냈다. 스스로가 평소보다 조금 기특해 보였다. 아쉬움이야 강의 끝날 때마다 매번 남는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제쳐두더라도 스스로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방금 막 엄마 심부름을 끝낸 어린아이처럼 누군가 이런 내 노고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용산역에서 그대로 학원에 출근해 5시간 동안 수학을 더 가르치고서야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오늘 밤엔 맥주 한잔 마시고 미련 없이 잠에 빠져들어야지. 마음 먹고 샤워를 아주 오랫동안 했다. 3일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갈 때까지 물이 떨어지는 샤워기 호스 앞에 머리를 갖다 대고 물을 맞았다. 개운했다. 침대로 돌아와 아주 해로운 SNS를 해볼 요량으로 인스타그램 어플에 접속했다. 언제부턴가 습관으로 굳어버린 SNS 때문에 삶이 조금 더 불행해진 뒤로 그것들을 최대한 멀리 두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편이다.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다. 몸에 아주 해로운 것들을 넣고 싶었다. 아마도 3일 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건전한 것들만 이야기해주고 온 터라 그랬을 것이다. 이게 뭐지? 인스타그램에 처음 접속했을 때 우측 상단에 보이는 종이 비행기 모양 아이콘에서 30이라는 수가 찍혀 있었다. 이게 뭐지? 평소에 거기 있는지도 몰랐던 아이콘에서 숫자가 번쩍였고 나는 별 생각 없이 아이콘을 눌러보았다. 헐. 지난 3일 동안 강의 들었던 학생들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내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던 거였다. 민망해서 소개할 순 없지만 차곡차곡 적은 말들에 고민의 흔적이 보였고 글이 쉽게 쓰인 문장들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결같이 나에 대한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 그래, 나는 응원을 받았다. 사소한 말들은 응원이 되는 순간 사소하지 않게 되었고 나는 시간이 갈수록 그런 말들이 점점 좋아졌다.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응원을 바랬던 적 없었다. 응원하던 그렇지 않던 내가 가야 할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응원이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응원을 받아보니 이게 참 좋더라. 지난주 내가 느낀 전부였다. 응원이 없어도 사라지지만 응원을 받으면 더 살만 나더라는 것이었다. 단 2시간 만에 알게 된 중학생이 보낸 응원에도 진심이었을 만큼 응원이란 건 어쩌면 삶의 한 부분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 조용히 간직한 채 살아야 하는 숙명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보면 내 인생도 온전히 내 소유만은 아닌지도 모른다. 여태 나를 응원해준 사람들의 지분이 얼마 정도인지 가늠할 순 없지만 분명 있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누군가를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도 좋겠다고 조금 유치한 감상을 아침 7시 스타벅스에 앉아 쓰고 있다.